안녕하십니까. 지금 이재명이가 이화영의 그 사면 쪽으로 마음을 굳힌 게 아닌가, 이런 징후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민주당에서 국민의힘 의원들, 특히 법사위나 의원들한테 야, 너희는 그 사면이 요구하는 사면이 필요한 정치인이 없느냐, 이런 그 문의가 부쩍 늘었다고 합니다. 제가 여러 그 국민의힘 의원들한테 들었고, 실제 제한데도요, 저도 방송 가면 그 민주당이 법률위 소속의 뭐 부위원장, 법률위 이런 패널들이요,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사면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면 국민의힘도 구색을 갖추려면 국민의힘도 몇 명 사면을 해줘야 되잖아. 꼭 그 필요한 사면이 없느냐, 이런 이야기를 제한데도 저도 몇 번 직접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만 들은 게 아니고 지금 부쩍이 국민의힘의 이야기를 취재를 해보면 민주당에서 사면 대상자를 추천해라, 국민의힘에,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그래서 아마 추측컨대 뭐 조국이하고 뒷거래는 안 할 거고요. 조국 사면으로 뒷거래는 아닐 거고, 조국은 이제 민주당이 아니잖아. 이재명이랑 직접 관계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분석으로는 이화영 사면을 위해서 맞교환할 국민의힘의 사면 대상자가 없느냐, 이걸 계속 지금 민주당에서 자료를 수집하고 있다, 이런 분석입니다. 이거는 대구 매일신문의 기사까지 났습니다. 매일신문에 기사까지. 그래도 기사 제목이 그렇습니다. 이화영 사면용 맞교환, 민주당 측 국힘 내 사면 대상 문의가 부쩍 늘었다, 이런 대구 매일신문의 기사까지 나 있습니다. 저도 들었고, 또 제가 국민의힘 쪽에 원내 지도부 여러 군데 들었기 때문에 아마 이제 이재명으로서는 이화영 사면을 위한 밑자락 깔기다, 이렇게 봅니다. 자, 왜 그러냐? 이건 왜 그러냐면요, 어제 제가 이화영이가 3번 엄청나게 배신감을 느끼게 되잖아요, 이재명이한테. 그러고 이제 최후 통첩을 했거든요. 옛날에 이화영이가 처음에 검찰 조사 받을 때, 그때 이화영이는 별건으로 내가 대북 송금 수사하다가 유탄 맞아가 별건으로 내가 이제 개인 비리 수사 받는데, 이때 민주당에서는 야, 그거는 이화영 네 개인 비리니까 네가 알아서 해, 막 우리하고 관계없죠, 이런 식으로 아무도 관심을 안 가져주고 오히려 이화영을 비판했어요. 실제 이화영이는 이제 이재명 때문에 유탄 맞아서 별건 수사를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리고 가만히 생각하니까요, 제가 가만히 한번 자료를 보니 유일하게 변호사를 선임 안 해주고 10원도 안 도와준 게 이화영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정진상이는요, 정진상 변호한 사람들에게 전부 배지 달았어요. 정진상이 변호한 사람은 부천의 이근태, 그 다음에 김동아, 그 다음에 조상호가 이번에 사법제도 이게 비서관 그런 데고 한 조상호 3명이나 있잖아. 조상호, 김동아, 이근태, 전부 배지 달거나 좋은 자리 갔잖아, 정진상이는. 그래서 최고 실세라는 거야. 그 다음에 김용을 변호한, 김용도 이재명이가 직접 변호했거든. 거기에 김용 변호한 사람 중에 김기표, 부천에 배지 달았잖아. 그 다음에 임윤태도 한 자리 요즘 공기업 좋은데 잘 가거든요. 김용 변호인도 그런 데로 나가. 이재명이가 직접 챙기고. 근데요, 이화영 변호사는 전부 찬밥이야. 서민석, 설주환 그건 잘리고, 그 다음에 새로 들어온 도의원들 한 자리 주라 했더니 아무 자리도 안 주잖아. 김광민 한 자리 챙겨주라 했더니 부위원장도 하나 주잖아, 김광민. 이화영 변호사만 이게 찬밥이야, 정진상, 김용에 비하면. 그러니까 이제 이화영이가 엄청난 배신감을 느끼고, 거기다가 부인 보고 이재명이 안 만나봐라, 작년에 4월 15일 날 부인 보고 이재명이 안 만나봐라 했더니 이재명이가 안 만나주잖아. 이것도 배신감. 그 다음에 작년 4월 30일 날 민주당이 중진 2명이 왔길래 내가 이재명 죄를 대속하고 있다니 그냥 웃어버렸다잖아, 비웃어버렸다잖아요. 그러게 변호사 좀 챙겨주려 했더니 안 챙겨주고, 제가 어제 이화영이 3번의 배신 방송을 했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이제 이화영이도 지금
완전히 뭐 심각한 이번에 4번째 배신 당하면 진짜 이게 이제 안 참죠. 이제까지 혼자 찬밥으로 피해를 봤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 정진상이는 재판도 어떻게든 아직도 구속 안 돼가 지연되고 뭐 계속 있잖아요. 같이 하니까. 김용은 이제 5년인데. 근데 이화영은 자기는 7년 8개월에 또 이제 그 800만 불 또 받으면 또 그것도 한 10년 가까이 되겠고 또 이게 자기 개인 돈 5억 3천이 있고 이러면 이게 평생 살이 되니까 자포자기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3인 안 해주면 분다고 노골적으로 협박하니 아마 이재명 측에서 민주당 박찬대까지 협박하니까 박찬대가 그 해유를 했거든. 옛날에 백정화 씨한테 통화하고. 그래서 이게 그럼 이게 이화영을 사면해주면 엄청난 비난 여론이 클 거 아니에요. 크겠죠. 다른 재판이 몇 개 있는데 그걸 사면해줘버린다? 말도 안 되죠. 그러면 이게 검찰이 다른 혐의로 구속영장을 또 청구하면 되는데 지금 검찰이 뭐 워낙 바짝 엎드려가지고 검찰이 뭐 다 주고 있으니 심각한 상황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게 누구를 사면할까? 누구를? 옛날에요. 여기 선례가 있어요. 이게 사면한 게 다 뒷거래가 있거든요. 제가 이제 찾아봤더니 우리 김경수 있죠. 김경수. 얼마 전에 왜 윤석열 대통령이 바둑이 김경수를 복권을 시켜줬잖아요. 김경수를 사면 복권 시켰잖아요. 원래 김경수가 드루킹으로 2년 받았는데 근데 그때 한동훈 측에서 반대를 많이 했고 근데 윤 대통령이 김경수를 사면 복권하면서 우리 우파 쪽을 대거 사면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박근혜 대통령 때 고생한 우파들을 대거 사면하려니까 균형을 맞추려고 이게 김경수를 한 게 아닌가 전략적으로 이런 이제 생각이 들기도 한데 그때 김경수가 사면할 때는요. 그때 이제 우리 우파 쪽에는 누가 사면 복권됐냐. 대표적으로 조윤선, 블랙리스트 조윤선 알죠? 조윤선. 그것도 사면 복권이 조윤선 됐고요. 그 다음에 옛날에 현기환 정무수석, 부산에 왜 LCT 현기환 정무수석도 그러고 이제 사면 됐고요. 그 다음에 안종범 수첩하면 유명하죠? 국정농단 할 때 왜 안종범 수첩 이것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 때 탄핵 참 이게 이런 사람들 박근혜 대통령 때 고생한 사람들이 다 사면 복권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명박 대통령 때 진짜 갑갑했죠. 원세훈 국정원장. 원세훈 국정원장은 이게 진짜 혐의가 몇 개인지도 모를 정도로 고생했는데 그것도 이제 사면 복권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게 바둑이 하나 사면해주고 우리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 때 구속된 우파 쪽에 전부 이게 사면이 된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게 사면은 정치적으로 약간 이게 뒷거래가 있다. 그러니까 이재명으로서도 지금 현재 이화영이 사면을 하기 위해서 그럼 이게 국민의힘에서도 사면을 원하는 사람이 누구냐? 이걸 지금 현재 의견을 수렴 중에 있다. 다각도로. 저한테 들어온 것에도 몇 군데 들어왔고 이미 매일신문에 기사까지 날 정도로 들어왔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모르죠. 사면할 사람이 지금 누가 있나요? 지금 전부 조사받는 거는 내란 특검부터 김건희 특검 전부 특검으로 이제부터 잡아야 하려고 난리인데 기존에 이제 사면해야 될 사람은 거의 다 사면된 게 아닌가. 지금 추가로 사면이 필요한 우리 우파 쪽에 어떤 분이 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실제 김상진 아재도 구속돼 있다가 나왔고 실제 우파 쪽의 투사들은 거의 다 이제 특별하게 가석방이나 사면 복권 저는 잘 모르겠는데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이 이재명이가 아니 구색을 갖춰야 되니까 너것도 좀 사면 요구해봐. 우리 이화영이 사면하고 맞바꾸자. 이런 이제 계속 의견 수렴 중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저는 어떻게 하든 이게 사면을 막아야 돼요. 이화영하고 조국 사면은 무조건 막아야 됩니다. 아직까지 이제 송영길하고 김용원 선고길이 좀 남았잖아요. 지금 가장 이게 급한 게 이화영과 조국인데 이 사면을 이게 막아내야 돼요. 물론 이게 막아야 될 이유가 어떤 정의 차원에서도 사면하면 안 되는 거고요. 정의. 근데 그걸 떠나서 사면을 우리가 이게 막아내야 입을 연단 말이야. 입을 열면 바로 이재명 정권은 그대로 이게 비틀비틀 휘청휘청 그렇게 상태에 빠집니다. 우리가 어떻게든 이게 강력하게 특히 이화영은 재판 중에 많잖아요. 이렇게
더 중요한 범죄가 재판 중인 사람을 기존 걸 사면한다.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말도 안 되는 게 규정에도 명백히 반하는 거예요. 재판 중에 있을 때는 의견을 법원에 물어서 법원에서 불가하면 안 하는 게 이게 규정입니다. 제가 벌써 법무부의 규정을 다 확인한 겁니다. 이화영 사면은 무조건 우리가 막아내야 된다. 왜냐하면 이게 법 규정에도 안 맞고 사법 정의에도 안 맞고, 무엇보다 이걸 이게 막아내야 이화영이가 입을 연다는 거죠. 이화영이가 입을 열어야 이재명 정권이 완전히 초반부터 휘청 흔들리면서 무너질 수 있는 이런 경우입니다. 실제 이게 이재명이가 아직 재판 중단이 결정 안 된 게 유일한 게 대북 송금이죠. 대북 송금은 아직 이재명 재판이 중단된다 안 된다 결론이 안 났거든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이재명이가 대북 송금이 중단이 돼버리고 그 다음에 김성태, 이화영 두 명만 재판하면요. 이 재판은 한두 달 안에 끝납니다. 할 게 없어. 왜? 원래 재판부가 뭐랬냐? 이화영이가 이재명이었는데 보고했냐 안 했냐? 이것만 심사합니다. 이렇게 신진우 부장이 정리를 해놨어. 이미 쟁점을. 나머지는 재판할 게 없잖아. 나머지는 예를 들어 김성태 회장은 나 이게 북한에 대납했다고 자백을 하고 있어. 그러니까 심리할 게 없지. 그 다음에 이화영이는 이미 대법원까지 판결이 나가지고 800만 불 네가 북한에 공작원한테 이 용도로 보냈다. 이미 결론이 나버렸잖아. 이화영이도 재판할 게 없어. 유일하게 그때 신진우 부장이 뭘 했냐. 유일하게 이화영이가 이재명한테 보고했는지 안 했는지 이것만 우리 심사합시다 이랬는데, 근데 이재명이가 재판 중단돼 버리면 재판할 게 없어. 그러면 이게 몇 달 안에 끝나버린다고.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된다? 이화영이는 또 이게 10년 이상이니까 깎아주도 한번 처벌됐으니까 그래도 이게 6, 7년 논다고. 제가 보기 무조건 6, 7년 놉니다. 김성태 회장은 한 3, 4년 놓을 거야. 북한에 준 게. 이렇게 논다고. 준 사람은 가벼워. 자, 그러면 어떻게 된다? 그러면 이게 바로 이게 몇 달 안에 이화영이는 또 6, 7년 징역을 또 받는 거야. 그러면 이 앞에 그 받으면 7년 8개월 또 합치지면 10몇 년이 되지. 이화영이도 나이 많습니다. 이재명이 하고 비슷하거나 나이 적지 않아요. 이화영이도 10몇 년 돼. 근데 문제는 또 있지. 또 이게 또 5억 3천 받은 게 또 있어. 그 다음에 쪼개기 후원금 하나 있고, 그건 이재명이 준 거지. 그 다음에 또 위정한 것도 있고. 그러니까 이화영으로서는 이게 완전히 자포자기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재명이가 재판 중단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 아직은. 그러니까 각 개별 재판부가 판단하니까 이재명이가 중단이 돼도 이화영하고 김성태는 재판하면 바로 이게 결론이 나면요. 그러면 이게 엄청나게 또 중형이 나오면 이화영으로서는 이게 버티기가 어렵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재판 중단이 안 될 수도 있는 거고. 이거는 이게 국제 문제고, 이거는 유엔 제재 위반이기 때문에 이재명이도 이게 재판할 수도 있는 거죠. 그건 판사가, 송병훈 부장판사가 결정이 나름인데, 하여튼 그건 아직 결론이 안 났는데, 중요한 거는 이게 이화영이가 이재명이는 중단되고 자기만 징역 6, 7년 또 받으면, 근데 이게 폭발하죠. 참고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여튼 이화영의 입이 이재명한테는 가장 부담이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재명이가 어떻게든 이화영을 사면해 주려고 지금 하는데, 거기 그럼 형평성 문제가 생기니까. 그래서 국민의힘도 너것도 사면해 줄 사람 말해봐라. 우리 통합하자. 나 다 해줄게. 이화영이 하나 하고 다 해줄게. 지금 이러고 있다. 이런 정보가 벌써 여러 군데 나오고 실제 언론의 보도까지 되고 있다. 이 말씀을 제가 드리고, 어떻게든 우리가 이화영의 사면은 규정에도 안 맞고 사법 정의에도 안 맞고, 그러기에 사면을 막아야 입을 열고, 입을 열어야 이재명 정권이 무너지니까 끝까지 이화영의 사면만은 우리가 강력 감시해서 막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